한국 축구는 이제 우리의 라이벌이 아니다. 한국의 수준은 딱 중국이다. 코트디부아르전 0대4 참패 직후 쏟아진 일본의 조롱입니다. 가장 비참한 건 이 뼈아픈 조롱에 반박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경기력이었다는 겁니다. 손흥민, 김민재 등 역대급 황금 세대를 보유하고도 낡아 빠진 3-4-3 전술과 벤치의 무능 속에서 대표팀은 철저히 농락당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홍명보는 왜 이렇게 3-4-3에 집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까요? 경기 직후 쏟아지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결국 모든 화살표는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바로 홍명보 감독의 현실과 완벽하게 동떨어진 전술적 고집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벤치가 고집하고 있는 3-4-3 포메이션 그 자체입니다. 지금 당장 국가대표팀 소집 명단을 한번 보시죠. 현재 소속팀에서 3-4-3 포메이션을 일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선수는 김주성, 이태석, 홍현석 등 단 4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외에 절대 다수, 즉 주축으로 뛰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소속팀에서는 포백 시스템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대표팀 마크만 달면 갑자기 억지로 3백이라는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축구에서 포백과 3백은 단순히 수비수 숫자 하나의 차이가 아닙니다. 수비 라인의 밸런스 유지, 상대 공격수를 마크하는 위치 선정,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들 간의 간격 유지가 뼛속까지 다릅니다. 몸에 배어있지 않은 이 미묘한 어색함은 경기장 안에서 치명적인 찰나의 판단 미스로 이어졌고 수비수들이 서로 동선이 엉켜 우왕좌왕하는 사이 너무나 허무하게 골을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수비뿐만이 아닙니다. 이 어설픈 3-4-3 시스템 안에서 시도한 전방 압박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윙백들에게 과도하게 높은 전진을 요구하며 압박을 시도했지만 그들이 커버해야 할 이동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거리가 머니 당연히 압박 타이밍은 번번이 늦을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윙백들이 텅 비어둔 그 광활한 뒷공간은 코트디부아르 공격수들에게 프리패스 수준의 하이패스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수비수들은 뒷걸음질 치기 바빴고 상대는 너무나도 쉽게 치명적인 찬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활약하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선수들을 모아놓고 감독 자신의 낡고 검증되지 않은 전술 시스템에 선수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철저한 주객전도이자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할 감독이 오히려 선수의 역량을 갉아먹고 있는 이 현실이 이번 대참사의 가장 근본적인 1차 원인입니다. 이 처참한 결과를 지켜본 일본에서는 한국 축구를 다루는 기사들이 대문짝만하게 도배가 되었습니다. 하필이며 같은 날 일본 국가대표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축구의 성지라 불리는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9만 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무려 스코틀랜드를 1대0으로 이겼죠. 웸블리 한복판에서 승리의 축제를 벌인 일본과 같은 하늘 아래 런던 외곽 3부 리그 구장에서 아프리카 팀에게 대참사를 당한 한국. 이 극명한 대비에 일본 언론과 축구 팬들은 그야말로 신이 났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재팬의 반응은 정말 뼈아픕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라이벌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가벼운 구경거리 취급을 하고 있죠. 실제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한번 보실까요? 한 네티즌은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지. 일본은 오로지 어떻게 세계와 맞설 것인가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그 오랜 노력의 결과로 수많은 선수가 해외에서 활약하며 유럽 국가들과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 거다. 반면에 한국은 아직도 눈앞의 승패나 일본 혹은 아시아 내에서의 비교에만 몰두하며 떠들썩해 한다. 그러니까 일단 이기면 장땡이라는 식으로 축구를 하니 성장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다. 애초에 국가 차원의 목표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격차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팩트 폭력을 가하는 댓글입니다. 단순히 비아냥거리는 수준을 넘어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협회의 철학 부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의 조롱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VAR이 없던 시대의 한국은 역동감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국의 주특기인 주저앉기 시위라도 해서 VAR 폐지를 요구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단, 그게 실현되면 이번에는 지금 이상으로 대전 상대를 구하지 못하게 될 거다.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코트디부아르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는 것뿐이다. 과거 월드컵에서의 판정 시비까지 들먹이며 한국 축구의 수준 자체를 깎아내리고 이번 0대4 패배마저도 상대팀에게 감사해야 할 수준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조롱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 대한민국 축구팬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이벌의 비아냥이 이토록 분하고 원통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대표팀이 보여준 끔찍한 경기력과 시스템 부재를 생각하면 저들의 날선 비웃음에 반박할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는 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번 영대사 참사에 이토록 분노하고 절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홍명보가 과거 그토록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클린스만 전 감독 시절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단 하나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클린스만 체제 당시 우리는 벤치의 세밀한 전술 지시 없이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만 모든 것을 떠넘기는 이른바 해조 축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플랜 B는 없었고 상대의 전술 변화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죠. 그런데 지금 홍명보 감독 체제는 과연 다릅니까? 포메이션 숫자만 3-4-3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오직 개인 선수들의 기량만 믿고 억지로 뚫어내야 하는 답답한 현실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상대 감독이 쿨링 브레이크 타임에 전술을 바꿔 롱패스로 수비 뒷공간을 유린하는 동안 벤치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만 보던 무기력함까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직후 전술적 패착을 인정하기는커녕 선수들의 개인적인 실수 운운하며 핑계를 대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죠. 선수 탓만 하고 전술도 없으며 당연히 플랜 B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무능력의 끝판대왕인 홍명보 감독. 도대체 대한민국 축구협회와 대표팀은 클린스만이라는 뼈아픈 오답노트에서 무엇을 배운 걸까요? 간판만 한국인 감독으로 바뀌었을 뿐 안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은 클린스만 시절의 완벽한 데자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들 한국 축구 역사상 다시 오기 힘들지도 모르는 위대한 황금 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소속팀에서 세계 최고의 명장들과 호흡하며 현대 축구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팀에만 오면 구시대적인 시스템과 감독의 낡은 아집에 갇혀 자신들의 기량을 절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급의 최신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10년 전 구형 운영체제를 깔아놓은 채 버벅거린다고 선수를 탓하는 꼴입니다. 홍명보 감독님,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더 이상의 핑계와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꺾고 우리 선수들의 수준에 맞는 현실적이고 세밀한 전술을 당장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3부 리그 구장에서 아프리카 팀에게 농락당하며 일본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는 대한민국 축구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팬들은 우리 선수들이 그들의 이름값에 걸맞은 제대로 된 시스템 아래서 마음껏 뛰는 모습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코트디부아르전 영대사 대패와 현재 홍명보의 무기력한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클린스만 시절과 지금 과연 무엇이 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과감 없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 축구의 진정한 변화를 응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